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버티기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현 수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때문에 네. 아마 공수처의 수사는 못 받을 것 같고 네. 지금 세 차례 강제군 시도가 무산되었거든요. 이 반복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깝깝하죠. 일단 그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를 하셔야죠. 본인도 예. 평생 이제 피의자들 수사하고 조사하면서 그런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예.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수사 협조 안 하고 하는 거는 좀 창피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공수처가 이거 뭐 대통령 망신주기냐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구치소에 그냥 모셔둘 것 같으면은 예. 왜 애초에 소환 요구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그 대치 끝에 구속까지 합니까? 예. 그거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응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한 이유였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진짜 어려운 과정 끝에 구속까지 한 이상에는 예. 조사를 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만약에 조사에 응해도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뭐 날인도 거부했다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할 거고 그러면은 어차피 구속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라리 빨리 그냥 검찰에 넘겨라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앞서 뭐 어제 MBN 단독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하면 대통령에 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일단 진술 거부권을 추후에 행사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고 예. 사실은 계속 질문 받다 보면은 열받아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처음에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예. 계속 불러서 질문하는 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예. 거라고 보이고 예. 지금 뭐 구속기간 20일인데 10일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검찰에 넘겨라. 예. 공수처라서 응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윤석열 측의 변명이고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사실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거는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뭐 전략적으로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이 아니고 이게 예. 공수처여서가 아니라 예. 어느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사에 응하지 않으려고 할 동기가 있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수사에 협조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원래는 기소를 당할 건데 협조를 잘해가지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 어떤 거는 좀 죄를 뺄 수 있다. 예. 그러면은 뭐 협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원래는 실형이 나올 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잘 협조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 좀 뭐 구형을 깎을 수 있다. 그러면 협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내란수계라고 하는 범죄 자체가 그냥 형법에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리고 김용현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레벨이 낮은 사람이 지금 구속 기소가 검찰에 의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안 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아마 스스로 판단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형량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뭐 다른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본인이 얻을 이익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금 협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익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공수처여서 안 하는 거고 검찰이면 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간계처럼 이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뭔가 분열 내지는 뭔가 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딜 가도 응하지 않을 거면 그러면 그게 공수처에다 그냥 놔두고 대통령의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쌓아두는 게 낫다 차라리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굳이 뭐 그거를 쌓기 위해서 계속 뭐 이 구인 시도를 한다기보다는 아니 공수처 입장에서는 10일의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피의자는 자기 입장에서 뭐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또 뭐 방어 행위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원하는 곳이 한 곳 더 있어요. 국회, 국조특위. 대통령은 이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역시 여당에서는 대통령 망신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 나올 거로 기대를 안 하시죠? 저는 뭐 안 하는데요. 예. 일단 국회 입장에서는 아니 김용현이니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한 사람들을 다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소환하면서
대통령을 그 명단에서 뺀다는 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이 계엄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나 이 심각한 이 심대한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국회 입장에서는 예. 불러서 듣자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근데 다만 이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 아니 개원식에도 안 왔던 대통령이 예. 이거 진술을 하러 국정조사 특위에 오겠습니까라는 사실 이제 좀 속상한 예측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국회에 대해서 불신과 혐오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공수처의 수사도 응하지 않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진술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예. 저는 동행명령장 발부는 어쩔 수 없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지 않더라도 국회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네, 예. 그렇죠. 의원님, 뭐 공수처 수사야 대통령의 진술 내용이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막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수 있는 방법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심판 두 개잖아요. 네. 공개가 되니까. 네. 헌재에서 부리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국회는 안 가요. 네. 어차피 똑같이 공개되는 건데. 네. 그 다른 선택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헌재에는 가고 국회는 안 온 이유 대통령이.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빼박이라고 아마 이제 본인이 형사 전문가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란죄 유죄는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거다. 그리고 일단 예. 기소를 피할 방법은 기소. 절대 없는 예. 거죠. 왜냐하면 김용현이 구속 기소됐기 예, 때문에. 근데 헌재는 어쨌든 본인이 뭐 부정선거니 무슨 뭐 국회에 뭐 잘못이니 이런 거를 강조해서 피해 나갈 가능성이 1, 2%라도 이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뭐 노력을 하는 거겠죠. 예. 근데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얻을 거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소나 탄핵을 그걸로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사실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걸 예. 텐데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국회와 대통령을 굉장히 지금 대립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순순히 나가서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고 예. 거기에 순순히 응해서 뭔가 답변하는 모습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실망이나 예. 그러니까 강화보다는 예. 왜 우리 대통령이 저거밖에 안 돼? 아하. 왜 저렇게 약해? 저 국회의원들한테 저렇게 질타를 당하고 있어? 오히려 이제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득이 없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는 쪽지, 네. 그 쪽지 내용은 다 공개가 됐고 누가 썼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이 부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대통령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대통령 말도 조금 달라졌고 네. 이게 뭐가 진실일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의원님은? 누가 봐도 대통령 말이 거짓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여러 버전의 쪽지를 작성한 거잖아요. 외교부 장관한테는 외교부가 뭐 해야 되는 쪽지가 전달이 됐고요. 일단 두 개는 공개됐어요. 외교부 장관 그다음 경제부총리. 그렇죠. 근데 외교부 장관한테 준 쪽지는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거예요. 예.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어제 진술을 했거든요. 직접 예. 받았다고. 예. 앉자마자 직접 받았다고. 예. 근데 경제부총리는 뭐 막 항의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줬다는 거죠. 예. 근데 외교부 장관한테는 직접 준 쪽지, 그러니까 쪽지를 직접 줬는데 예. 그 다른 버전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작성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 예. 말이 되나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외교부 장관의 쪽지는 직접 줬으니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았다는 건데 예. 아니 계엄을 했는데 외교부한테만 지시할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여러 부처에 지침을 내리는 쪽지가 한꺼번에 작성이 됐고 예. 그걸 대통령이 받고 그중 일부는 직접 전달하고 직접 전달하기에 여건이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조성이 안 됐던 거는 수석이나 비서관이 전달했다라고 예.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쪽지 전달 여부 말고도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고 다른 분들은 지금 다 직접 끌어내라고 얘기했다고 줄줄이 진술하고 있는 거고 그 진술이 다 일관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들도 다 다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만 진실을 얘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다 말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 없잖아요. 예. 모두의 진실이 일치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네. 앞서 여러 부처의 쪽지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외교부하고 경제부총리 말고 다른 부처에도 장관들 입을 닫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도 쪽지가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세요? 네, 유관 부처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부처에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개엄 전에 열린 소위 말하는 국무회의, 그 예.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에 그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도 있고 예. 참석한 장관들도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농림부 장관한테는 계엄으로 인한 쪽지가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을 수 예, 있죠. 예. 농림부가 할 예를 일이 들어? 없으니까. 예. 그러나 조치가 필요한 부처에는 전달됐을 수 있고 예컨대 경찰청장이나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예. 해야 되는 조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컨대 구두로 지금 다 전달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오. 서면 쪽지 예.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예. 밝혀져야죠.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제 어떤 언론사 보도 보니까 그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쪽수에 팔자가 밑에 찍혀 있었다고 그래서 네. 그러면 1, 2, 3, 4, 5, 6, 7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세간의 의혹이 있길래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충분히 SBS 단독 보도입니다. 저희 이거 네. 어제 팔뉴스 네. 저 팔자가 있었다는 팔뉴스에서 네. 팔자인가?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국토부 장관은 그날 가지 않았지만 늦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그 회의가 다 끝나 있었다는 거고 이제 부르는 전화는 받았다는 건데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 이후에 이게 몇 달 동안 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출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 이런 지침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데 그날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1, 2, 3, 4, 5, 6, 7 이거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또 관건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법 항소심 오늘 첫 길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유죄 판결 났던 법이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거든요. 네. 읽어드리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처한다. 요겁니다. 네. 이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했어요. 네. 네. 근데 이거 만약에 법원에서 받아주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 이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뭐 공직선거법에 뭐 규정도 있고 지금 대법원에서 633 원칙도 얘기했고 그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결론이 빨리 나서 여러 가지 향배가 빨리 결정되는 거에 어떤 공익적인 이익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한테 아무 주장도 하지 말고 아무 다투지도 말고 증인 신청도 하지 말고 모든 거는 재판 지연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주장이고 이 조항에 아마 이제 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는 기사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원래는 그 직업 경력, 뭐 재산, 그러니까 나의 이제 능력, 경력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 이 규정을 지금까지 법원이 해석해 오면서 딱히 그 선거에 선출되는 능력, 경력 이런 거가 관련되지 않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진실성이 담보돼야 되고 거기서 예컨대 내가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 기소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는 거냐, 좀 과도한 형사처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은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명문에 적혀 있는 이 직업, 경력, 재산 뭐 이런 거에 좀 넘어서서 너무 과대하게 확대 적용하는 거는 예컨대 위헌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류의 한정위헌 신청을 한 거일 수 있겠다고 짐작이 제가 드는데 그런 주장은 사실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주장이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이 사건에서 선고가 나오면은 정치 생명이 어떻게 보면 뭐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어적 주장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이익을 따져서 여러 재판 전략이든 수사 전략이든 이런 거를 세우는 것처럼 사실은 그 모든 이 형사 사건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명계가 움직인다라는 꿈틀댄다는 기사가 그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이 신뢰 얻겠나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민주혁신회의는 아군의 총질한다. 이기적인 자폭행위다. 이 총선 이후에 잠잠했던 친명과 비명 간에 뭔가 또 다툼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정치를 만약에 전쟁에 비유한다면은 예. 외전과 내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하고 싸우는 게 있고 예. 내부에서 싸우는 게 있죠. 근데 내부에서 싸우는 게 항상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어떤 내부 견제, 내부 자정작용을 통해 정당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예. 근데 아마 이 임종석 실장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 뭐 더민주 혁신회의라거나 예.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건 약간 말하자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외전과 내전이 있는데 지금은 외전에 집중할 때 아니냐. 지금 내전을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도 안 됐고 예. 지금 뭐 어떤 극우 세력들이 막 이렇게 폭동까지 예.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 진압해야지 내부에서 당내 민주주의나 지금 이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점이 그 외전에 집중할 때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를 수 있고요. 예. 근데 다만 앞으로 조금만 이 상황에서 조금 진전이 돼도 사실 이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요. 예. 이제 당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 지지를 받을 건지 논의가 활발히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야, 너 말하지 마. 입 닫아.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각자의 입장 뭐 이런 비판 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좀 존중하고 공간을 남겨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